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건축기사 맥잡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지요. 그러면 건축계획은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요? 많이 나와야 한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단 숫자 때문에 겁을 먹지요. 그리고 공식을 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자,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건축계획에서 계산 문제는 다른 과목에 비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공략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계산 문제들은 그나마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계산 문제고요. 나머지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는 계산 문제들은 계산 문제 축에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관한 공식과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두시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 반드시 맞춘다라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계산 문제 중에서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 그래서 다른 건 안 나와도 이 문제는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뭘 계산하는 거냐면 교실의 이용률과 순수율을 계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실의 이용률은 한 주간의 평균 수업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업을 몇 시간을 하더라. 그런데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 교실이 그냥 뭐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쓰여지고 있는 시간을 백분율로 따지는 게 이용률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데 교실에 이름이 있겠지요. 설계실, 실험실, 과학실 뭐 이렇게 명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명칭에 맞는 수업을 얼마나 하느냐 그걸 따지는 게 바로 순수율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교과목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의 비율을 따지는 게 순수율이더라. 그래서 이 공식 여러분들이 딱 외워두신 상태에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숫자만 탁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대략 이런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주당 평균 40시간을 수업하는 어느 학교에서 음악실에서의 수업이 총 20시간이고 그 중에서 15시간은 음악 시간으로 나머지 5시간은 학급 토론 시간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 음악실에서의 이용률과 순수율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첫 번째 이용률은 한 주간의 평균 수업 시간을 가지고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평균 수업 시간이 40시간. 그래서 40을 가지고 음악실에서 수업이 20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 나누기 40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이용률은 50%가 되고요. 다음에 순수율을 계산해 보면 자, 음악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이 총 20시간인데 그 중에서 15시간은 음악 수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5시간은 다른 수업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의 이름이 음악실이기 때문에 음악실에서의 음악 수업을 하는 순수한 비율을 따져보면 전체 20시간 중에서 15시간을 음악 수업을 하더라. 그래서 15 나누기 20 해서 비율을 계산하면 순수율은 75%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식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숫자가 제시가 되면 해당하는 숫자만 여러분들이 잘 대입을 하셔서 풀어주시면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이용률과 순수율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또 공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소 건축에서 엘리베이터 대수를 계산하시오 라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어디서 보실 거냐면 건축 설비에 승강 및 운송 설비에 가면 거기에서도 엘리베이터 대수 산정하는 내용이 거기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건축 설비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건축 계획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 하나 딱 외우셔가지고 설비에 쓰셔도 되고 계획에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을 할 때 우리가 5분간에 그 건물의 이용자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러한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수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엘리베이터 한 대가 5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몇 명을 실어 날릴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5분간의 수송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분을 엘리베이터 한 대에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 왕복 시간으로 나누어 줍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인원수를 곱하시게 되면 5분 동안 실어 나를 수 있는 인원수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 인원수를 가지고 뭘 계산하느냐? 엘리베이터의 대수를 계산하는데 5분간 그 건물을 이용하는 최대 이용자 수를 지금 계산한 5분간의 수송 능력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대수가 산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외우신 상태에서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외워서 문제를 푸실 필요가 없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예제 문제 보시면 지상 15층인 사무소 건축에서 아침 출근 시 5분간의 최대 이용자 수가 150명. 그래서 5분간의 최대 이용자가 150명이고 엘리베이터 한 대의 왕복 시간이 3분이라고 할 때 엘리베이터가 몇 대가 필요하느냐? 단 엘리베이터의 정원은 16명이더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5분간의 수송 능력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5분간의 수송 능력은 5분을 엘리베이터 한 대의 왕복 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정원을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분을 엘리베이터 한 대의 왕복 시간 3분으로 나누고 엘리베이터의 정원 16명이니까 곱하기 16 하면 26.67명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한다라고 하면 5분간의 최대 이용자 수를 지금 계산한 26.67명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5분간의 최대 이용자 수가 지금 150명이니까 150명 나누기 26.67명 하면 그러면 5.6대가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의 대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올림입니다. 그래서 6대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게 어떻게 사람을 0.67명으로 자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27명 이렇게 해서 150명을 27명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도 결과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올림으로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계산을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대수를 올림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공식 잘 외워두시고 지금 문제와 같이 조건이 제시가 되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세 번째 내용이 침실의 이제 크기를 계산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침실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자, 이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데 자, 공식을 보니까 필요 환기량에다가 인원수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환기 횟수에다가 반자 높이를 곱해서 필요 환기량 곱하기 인원수 값을 나눠서 계산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한 인원수에 따른 침실의 크기가 제곱미터 해가지고 면적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필요 환기량을 시험 문제에서 제시한 적도 있었고요. 제시를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시를 안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필요 환기량은 성인 한 명이 필요로 하는 신선한 공기의 요구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1시간에 50세제곱미터의 공기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 환기량을 제시를 하면 굳이 50세제곱미터를 고려 안 하시고 그냥 제시된 숫자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필요 환기량을 제시를 안 한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50을 집어넣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 환기 횟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환기 횟수를 얼마로 보느냐 하면 1시간에 2번 정도가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가 교체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 환기 횟수는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2회를 줄 때도 있었고 3회를 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 환기 횟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우지 마시고 문제에서 제시해 준 대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수 반자 높이도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니까 필요 환기량의 값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신 상태에서 나머지 숫자들은 문제에서 제시된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요구되는 침실의 최소 바닥 면적은 자 보니까 성인 3명이 사용하는 침실이고요. 그 다음에 천장의 높이는 2.5m, 그 다음에 자연 환기 횟수는 3회, 그리고 친절하게 성인 한 명당 필요로 하는 신선한 공기의 요구량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제시를 안 해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제시를 해줬으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식에다가 바로 넣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50세제곱미터 per hour 곱하기 3명, 그 다음에 실내의 자연환기 횟수 3회, 그 다음에 천장의 높이 2.5m, 그래서 3 날라가면 50 나누기 2.5 하니까 3명이 사용하는 침실의 크기는 20제곱미터가 있으면 되겠더라. 어우, 되게 쉽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획에서 출제가 되는 계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거고 지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이 공식이 그나마 조금 어렵다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이거 이외의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계획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버리고 가지 말고 꼭 챙겨 갖고 가자.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